캐나다 횡단 열차의 묘미는 그저 아름다운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도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지겨운 법이죠. 돔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횡단 열차에서 즐길 거리들을 좀 준비해오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볼 것들을 미리 다운받아 오면 좋죠. 전 영화 많이 다운받아 왔어도 하나도 안 보긴 했지만요. 제가 준비해온 것 중 하나는 바로 복권이었습니다. 사실 선물로 받은 복권들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꽤 많은 복권들을 가지고 와서 하루하루 조금씩 나눠서 긁었습니다. 참고로 총 당첨 금액은 약 240 캐네디언 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복권들을 사는데 약 150 캐네디언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하니 약 90 캐네디언 달러 정도가 수익인 셈이네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다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크리스마스라서 특별히 치킨 메뉴 대신 전형적인 터키 크리스마스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에 먹는 터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비프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저는 저녁으로 양파 수프, 비프 스테이크와 라이스, 그리고 디저트로 키 라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드먼튼에서 온 한 여성분과 리자이나에서 온 한 남성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한 분들에 대해 더 얘기하자면 두 분들은 원래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 중이었는데 토론토에 겨울 폭풍이 와서 연결 비행편이 취소되었고 그 바람에 결국에는 비행기 이동을 포기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 폭풍으로 인해 많은 비행편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항공사의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취소는 항공사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튼 연결 항공편이 취소가 되어서 다음 가능한 비행편을 항공사에서 마련해 주긴 했는데 한참 나중에 있는 비행기표만 가능했다고 하네요. 좀 더 빠른 비행기표는 개인 돈으로 다시 사야 했다는데 가격이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무슨 토론토에서 캘거리 경유에서 리자이나로 가는 비행기가 비즈니스 좌석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예매하게 되면 4,500달러나 줘야 된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외국 여행 가고도 남을 돈인데 다음 비행기까지 호텔 체류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했고 다시 예약한 비행편들도 계속 취소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짐도 못 찾은 채 여행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처럼 기차 여행이 좋아서 미리 계획하고 이 열차를 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상 악화로 크리스마스 여행이 취소돼서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캐나다 횡단 열차는 교통수단이죠. 관광 목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분명 캐나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른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때문에 캐나다 횡단 열차는 큰 지역 도시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작은 타운의 역에도 잠깐씩 멈추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차가 잠시 정차할 때면 안내방송이 나와 그 역에 얼마나 머물지를 알려줍니다. 열차에만 있기에 갑갑한 분들은 열차가 정차할 때 잠시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 좀 쐬는 것도 좋겠지요. 물론 저는 밖이 추워서 거의 기차 안에만 있었지만요.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캐빈 앞 편말을 클리닝으로 바꿔놓으면 승무원이 캐빈에 있는 침대를 세팅해서 잠잘 수 있게끔 바꿔줍니다. 보통 저녁을 먹고 오면 캐빈 침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천장과 옆에서 젖혀있던 침대를 승무원께서 저희가 저녁 식사하는 동안 설치를 해주십니다. 2층 침대에는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 그물망도 있습니다. 각 침대 머리 쪽에 등이 있고 소지품을 넣어둘 작은 주머니도 있습니다. 이날 저는 2층 침대에서 잤습니다. 누워서 자는 것이라 당연히 의자에 앉아서 가는 이코노미보다야 100배는 편안하지만 제가 잠자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집에서처럼 푹 자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같이 간 친구가 코를 고는 바람에 잠을 아주 푹 잘 수는 없었습니다. 캐빈 4-2는 칸막이 같은 것으로 옆 캐빈과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음은 잘 되는 편이 아니라서 옆 칸에서 보통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기차는 노던 온타리오 지역의 말 그대로 미들 오브 노웨어, 아무도 없는 한복판을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이 시간에 이곳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차 여행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 기차 여행을 더 특별하게 느끼게끔 해주었습니다. 특히 노던 온타리오 지역의 숲속을 지날 때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별들을 일상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캐나다 횡단 열차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샤워실 영상은 없지만 내일 아침 샤워할 때 샤워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샤워도 승무원에게 언제 할지 미리 예약하고 해야 한다고 이메일을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가서 샤워실이 비어있으면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용 샤워실에서 샤워도 하고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슬리퍼 클래스가 가격이 비싼 편이라 뭔가 럭셔리한 시설들을 기대했는데 시설은 생각보다 럭셔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차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캐나다 횡단 열차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샤워를 하러 왔습니다. 샤워칸은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옷을 벗어둘 공간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횡단 열차를 탈 때 집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샤워할 때 슬리퍼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열차에서 샤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안내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가 6시 30분부터 시작이라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상쾌하게 아침 샤워를 마치고 식당 칸에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모닝커피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은 전형적인 서양식이었습니다. 계란, 소세지, 해시 브라운, 그리고 토스트와 주스. 맛있게 클리어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돔카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서 해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네요. 구름이 많이 낀 날씨라서 멋진 일출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차 여행이 아니라면 인적이 없는 이러한 깊은 숲속 풍경을 이 시간에 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니 이 순간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겨우 만 하루가 지났지만 꽤나 오랜 시간 기차 안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차창 밖의 멋진 겨울 풍경들에 어느새 무덤덤해져서 사진과 영상 촬영을 많이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제도 소개한 스낵카입니다. 몇 가지 간식들과 음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횡단 열차 슬리퍼 클래스에서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식을 먹을 만큼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기차 여행 전에 이것저것 간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열차 내에서 거의 먹지 못했네요.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버섯 크림 스프와 비프버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는데 굉장히 배가 불렀어요. 디저트로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시욱 룩아웃이라는 작은 타운에 정차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중간중간 잠깐씩 기차가 정차를 했었는데요. 날도 춥고 해서 한 번도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시욱 룩아웃이라는 타운에서는 잠깐 밖에 나가 사진도 찍고 기차 앞머리까지 걸어갔다 돌아왔습니다. 기차 앞 기관차에 가보니 주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기차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게 정말 설국 열차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기차 칸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탔던 열차 칸은 더글라스 매너였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얼른 기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